바이스톰입니다. 유럽인들이 가지고 있는 한국인과 아시아인에 대한 고정관념과 선입견은 매우 강력합니다. 그 중에는 좋은 것도 있겠고 나쁜 것도 있을 수 있는데요. 유럽 축구계에 존재하는 한국 선수들에 대한 선입견 중에 좋은 부분만 놓고 본다면 우리의 해버지 박지성 해설위원을 표준으로 하는 헌신적인 팀플레이와 프로페셔널리즘이 있을 것이고 감독들이 지도하기에 환상적인 선수들이란 점도 있겠죠. 게다가 우리 손흥민 선수와 김민재 선수는 이에 더해 유럽 선수들을 압도하는 폭발적인 스피드를 갖고 있다는 점을 추가시켜 유럽인들에게 한국 선수들에 대한 더욱 다양한 이미지를 갖게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 둘은 한국 선수들에 대한 고정관념을 완전히 파괴시킨 부분도 있는데 그것은 바로 손흥민 선수의 거리를 따지지 않는 파괴적인 슈팅 능력과 엄청난 결정력, 그리고 김민재 선수가 이번 마인츠와의 경기에서 다시 한번 보여준 괴력입니다. 유럽 최고 레벨의 선수 그 누구와 비교해도 밀리지 않는 슛과 유럽 최고 레벨의 선수 그 누구도 견뎌내지 못하는 지능적인 몸싸움을 통해 단순히 잘한다는 수준을 넘어서서 고정관념까지 박살내고 있는 손흥민, 김민재 선수인데요. 김민재 선수는 우리 이재성 선수와의 코리안 더비로 큰 화제가 되었던 마인츠와의 경기에서 이제 팀 적응을 끝내고 분데스리가의 황제, 즉 카이저로서의 면모를 확고히 했다는 평가가 줄지어 나오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경기에서 이재성 선수의 환상적인 헤딩슛이 선방에 막힌 것은 안타까웠지만 경기 내내 유럽 최고의 체격을 가진 분데스리가 공격수들을 날려버리는 경이로운 플레이를 보여주는 김민재 선수 때문에 정말 소름이 돋았는데요. 게다가 뮌헨이 아니라 김민재 선수와는 상관도 없는 유니온 베를린 팀의 기사에 등장한 흥미로운 내용을 통해 김민재 선수가 진짜 얼마나 유럽 내에서 위대한 선수로 평가받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분데스리가 공식 웹사이트에는 나폴리와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앞둔 유니온 베를린이 나폴리를 잡을 수 있는 5가지 이유라는 기사가 올라왔는데요. 기사는 그 이유 중에 베를린의 공격진이 나쁘지 않다는 이유와 함께 나폴리는 지난 시즌 챔피언 후유증을 겪고 있다면서 그 중에서도 스타 수비수 김민재가 뮌헨으로 이적한 것을 그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즉 김민재가 없는 나폴리의 수비는 베를린의 공격진들에게 위협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여기에 더해 아벤차이퉁 뮌헨은 김민재 선수에게 높은 평점인 2점을 부여하면서 이번 경기 최고의 바이에른 뮌헨 선수였다 극찬했습니다. TG 역시 수천 킬로미터 비행에도 불구하고 타협하지 않는 모습으로 큰 공로를 선보였다며 평점 2점을 부여하였는데요. 김민재 선수는 유럽 공격수들을 공중볼, 몸싸움, 지능적인 커팅을 통해 완벽하게 압도하면서도 볼을 클리어만 시켜도 대단한 상황에 그 볼을 완벽하게 동료 선수에게 패스로 연결시키면서 이번 경기에서는 패스 성공률 100%라는 만화책에나 나올 것 같은 경기력을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이라는 유럽 최강팀 안에서도 김민재 선수는 팀 전체의 경기력에 막대한 영향을 준다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오랜만에 선발 출장한 데 리흐트와 관련한 내용이었습니다. 유럽 최고의 센터백 중 하나이지만 부상으로 인하여 경기 감각이 아직 제대로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데 리흐트, 그의 옆에 김민재가 있다는 것은 데 리흐트에게 큰 행운이라는 스포르트원인데요. 매체는 이번 마인츠전 리뷰에서 데 리흐트는 선발로 복귀하면서 위험한 파울에서 경고로 그치는 등 매우 운이 좋았고 그에게 있어 더 큰 행운은 동료 김민재가 가까이에 있었다는 점이라 평가하였습니다. 90미닛 독일판 또한 이번 경기에서의 데 리흐트와 김민재 선수에 대한 평가를 내놓았는데요. 김민재 선수에 대해 평점 7점을 부여한 기사는 김민재는 옆에 있는 데 리흐트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었으며 경합에서도 더 눈에 띄었고 어려운 상황에서 가장 자주 선방하는 수비수였다면서 이 경기에 만약 김민재가 없었다면 경기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라 평가하였습니다. 다른 매체 키커에 따르면 데 리흐트는 자신이 아직 경기 템포를 찾고 있는 중이라 말했다는데요. 그는 인터뷰에서 김민재와 서로 잘 어울리는 자질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들이 함께 많이 플레이할수록 더 좋아질 것이라면서 김민재라는 파트너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또 다른 센터백 자원인 우파메카노의 부상으로 투헬 감독은 현재 다른 선택지가 없는 상황이기에 앞으로도 김민재 데 리흐트 듀엣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시점에서 김민재 선수가 아직 완전치 않은 데 리흐트를 커버해 주어야 하는 상황인데요. 뮌헨이 분데스리가와 챔피언스리그에서 좋은 활약을 하기 위해서는 데 리흐트와 김민재 선수의 호흡은 정말 중요한 상황인 것이죠. 하지만 냉정히 말해 수비수로서 유럽 최고 몸값의 데 리흐트이지만
사실 김민재 선수가 만약 유럽 출신이었다면 세계 최고의 가치를 가진 수비수 타이틀은 김민재 선수가 차지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호흡이 잘 맞아야 하는 두 선수 관계는 풀럼과의 경기를 앞두고 있는 토트넘에도 존재하는데요. 그들은 바로 캡틴 손과 팀의 플레이메이커 메디슨입니다. 이번 경기의 승리는 리그 선두에 오를 절호의 기회이기도 한데요. 이 와중에 최근 메디슨이 매체와 인터뷰한 내용이 크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는 최근 인터뷰에서 손흥민 선수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이야기했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꼭 안아주고 싶을 정도로 사랑스러운 사람이라는 그는 자신이 레스터에 있을 때도 먼저 다가와 자신을 칭찬해 주었던 모습에서 다른 선수들과는 차원이 다른 관대함을 느꼈고 모범적이고 환상적인 주장이라 극찬하였습니다. 게다가 손흥민 선수의 그런 모습은 팀 전체의 전염성을 가지고 있기에 손흥민 선수는 그 누구보다 훌륭한 주장이자 친구라 평가한 그는 그런 손흥민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다고 말했는데요. 아울러 손흥민 선수와의 호흡에 대해 프리시즌과 투어 중에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느낀 세션이 꽤 많았지만 이런 부분은 시간이 걸리고 점차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이 둘의 관계에 대해 BBC의 전문가 마리오 멜키오트는 메디슨은 손흥민과 함께 뛰는 것이 정말 행복할 것이라는 평가를 내놓았는데요. 창의적인 메디슨이 손흥민의 뒤에서 플레이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며 메디슨은 손흥민의 페이스를 활용하는 것을 기뻐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이 발언에 대해 더 부트름도 메디슨은 분명히 토트넘에서 손흥민과 함께 인생 최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솔직히 말해 현재 손흥민 뒤에서 뛰고 싶어하지 않을 선수가 어디 있겠냐면서 손흥민과 함께 뛴다는 자체가 엄청난 매력이 있다고 언급하였는데요. 또한 기사는 한국 출신의 손흥민은 현재 10대 선수들의 꿈이라면서 날카로운 축구 지능을 가졌고 스피드스터일 뿐만 아니라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냉철한 피니셔 중 한 명이기도 하다면서 메디슨과 손흥민은 확실히 프리미어리그에서 최고의 현대적 듀오라 덧붙였습니다. 원래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듀오로 역사에 남을 기록을 세운 손흥민과 케인 듀오였지만 이제는 다시 손흥민과 메디슨이 최고의 듀오라고 평가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손흥민 선수는 역대 리그 최고의 듀오와 현 시점 최고의 듀오 중 그 어디에도 빠지지 않는 선수라는 점이죠. 즉 그저 함께 호흡을 맞추는 것만으로도 최고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주는 선수가 바로 손흥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콤비 플레이로 많은 공격 포인트를 올리고 있는 손메 듀오이지만 메디슨의 말처럼 서로에게 더 적응하고 있는 그들은 아직도 더 발전할 수 있는 관계인데요. 토트넘 팬들 역시도 메디슨의 손흥민 선수에 대한 언급에 이렇게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소니만큼 친근하고 따뜻한 주장이 있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 메디슨처럼 토트넘에 처음 온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우리는 캡틴 손에 대해 많은 것을 알 수 있어. 질투난다. 나도 매일 아침 소니를 안아줄 수 있으면 좋겠다. 말하고 보니 김민재 선수와 손흥민 선수가 현재 유럽인들에게 만들어주고 있는 한국 선수들에 대한 긍정적인 선입견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경기장 밖에서는 항상 겸손하고 자상한 이 두 사람이지만 김민재 선수가 세계 최고의 팀의 수비진을 진두지휘하는 모습과 손흥민 선수가 솔선수범과 긍정적 에너지로 팀워크와 위닝 멘탈리티를 자극하는 모습을 통해 리더십 면에 있어서도 이제 한국 선수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선입견 말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